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는 더욱 정확하고 빠르고 알찬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급반등을 했는데 어제 외국인 매수가 현물도 현물이지만 선물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기록하면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쉬어갈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갑론을박에 펼쳐지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금리 인하 어쨌든 올해는 좀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제는 다시 연준의 매파적 인사가 다시 또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아마 오늘 우리 시장에도 부담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시장은요, 연준 위원들 발언 해석에 조금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내 증시 오늘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네. 있죠. 올해 최대 기업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오늘 시장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사실 최근에 IPO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오늘 과연 HD 현대마린솔루션의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지 올해 IPO의 가늠좌가 될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국내 시장 거래 대금이 한정적인 만큼 수급이 쏠리는 블랙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도 함께 있으니까요. 오늘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HD 현대마린솔루션으로 시장의 분위기도 가늠해 볼 수 있겠고 그러면서 저희가 또 오늘 준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마켓나우 일부 첫 번째 이슈레이더에서는 최근에 흐름을 타고 좀 좋은 시세를 보이고 있는 화장품주들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해 보겠고요. 반면에 또 악재가 좀 겹친 철강주는 그렇다면 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전력설비 관련 기업들 어제는 날라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다 바라봐야 될지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와 함께 브라질 남부 지역에서 집중 호우가 발생을 했고 네. 이로 인한 인명피해와 곡물에 대한 피해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곡물 관련주들, 사료 관련주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톡에서는 우리 시장 어제 반도체가 날아갔지만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장에서 또 살펴봐야 할 앞으로 빅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요일장도 함께하는 마켓나우 일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두 거래일 연속으로 미국 증시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어느 정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일단 글로벌 주요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 볼 부분은 바로 애플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 AI를 탑재한 아이패드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요. M4라고 흔히 시장에 알려져 있죠. AI를 다룰 수 있는 전용 애플만의 칩이 탑재된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시장이 가장 주시했던 부분은 애플의 AI 전략입니다. 애플은 아이패드 프로에는 M4 반도체를 탑재했고 아이패드 에어에는 M2 반도체를 적용했는데 특히 M4는 애플의 맥북에 탑재된 M3보다도 더 고성능 반도체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 전해졌던 소식은 애플이 데이터 센터용 AI 칩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 안에서는 AI 지각생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AI와 관련된 모멘텀이 굉장히 적었던 대표적인 기업이었는데요. 다만 늦게라도 직접적으로 데이터 센터용을 위한 AI 칩을 개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간밤 새로 발표된 이 신제품이 애플의 주가에 새로운 날개가 되어줄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간밤 주가는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이 또 악재로 작용될 수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지속적으로 기존 반도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으로 센터를 구축해 가고 있다는 것은 또 안 좋은 쪽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를 놓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간밤에 두 가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엔비디아를 팔아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드러켄 밀러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지분을 줄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드러켄 밀러는 2022년경 파트너의 소개로 엔비디아를 알게 됐다라고 하고요. 150달러 선에서 엔비디아를 투자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그가 900달러까지 엔비디아의 가격이 오르자 지분을 일부 정리했다라고 간밤 CNBC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왔고요. 한편 이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를 오히려 상향 조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작년에 200% 넘게 주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죠. 올해 들어서도 80% 이상 추가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앞서 애플 사례에서 확인해봤듯이 이 빅테크 중심의 자체 AI칩 개발 경쟁이 거세지면서 AI칩 분야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던 엔비디아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한 번에 전해지면서 엔비디아는 간밤에 1.7% 정도 주가 하락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실적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월트 디즈니의 실적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디즈니 플러스 출시 이후에 처음으로 사업이 흑자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매출 같은 경우는 1%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20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현재 공시를 통해서 실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월가가 예상했던 매출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 EPS 같은 경우는 월가 예상 이익치보다도 훨씬 더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매출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로는 스트리밍 사업부의 흑자 전환과 또 테마파크의 호조가 좋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디즈니는 스트리밍 사업부의 빠른 이익 전환을 감안해서 올 회계 연도의 이익 전망치도 종전 20%에서 25%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디즈니의 실적 전망이 올 하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즈니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9%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테슬라 소식도 미국 시장에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한번 출렁이기도 했는데요. 중국 쪽에서의 판매 부진 소식은 계속적으로 전해져 왔습니다만 4월 중국 공장에서의 출하량이 전년 대비 18% 결과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은 이 중국 전기자동차 안에서 그나마 신에너지 승용차 배송은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면서 80만 대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4월 달에 출하량은 이러하지만 자율주행 모멘텀을 중국에서 다시 한번 부각시키면서 남은 하반기의 실적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테슬라 오늘 장중에는 3%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글로벌 포커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석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간밤 미증시는 좀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간밤 이후 증시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금리가 높게 유지되거나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조세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전 연은 통제와는 다르게 금리 인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의견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매파적 기조가 시장을 흔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상승을 이끌던 미 기술 대표 기업인 엔비디아가 1%대 하락을 보였고 저조한 판매량을 기록한 테슬라가 3%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피벗 개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시장 지표들이 실제로 약간 누그러지면서 9월 인하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 연준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여러 지표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불씨를 살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미 경제의 버팀목이 된 기업들의 실적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분기 S&P 500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전년대비 5% 증가하며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달러 강세가 진정되면서 중국 위안화 가치가 오르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연휴 소비 개선에 따른 경기 진작 기대감에 중화권 증시가 반등하고 있는데요. 노동절 연휴 동안 지역 간 인구 유입이 대폭 확대되며 중국의 서비스 소비가 연휴 동안 회복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상품 소비도 회복되며 점진적으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증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미 증시의 전반적인 분위기 반등으로 이러한 매기가 글로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글로벌 시장의 경기 체력이 탄탄한 게 또 다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출발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오늘 국내 증시는 전일 급등에 따른 보합권 시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의 경우 연준의 통화책이 급변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분기 시적 시즌을 무난히 소화하며 2,700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며 4월 금락장을 거치며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 달러 금리 상고 현상이 멈추고 금융 환경이 안정화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금융시장 내 확산되던 불안감과 불확실성 완화에 큰 기여를 할 예정이고 글로벌 자금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는 변수가 반전될 수 있는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기술주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 중 AI 기술 개발에 가장 주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애플이 데이터 센터 서버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도록 하는 칩을 자체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음 달에 있을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이러한 AI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첫 온 디바이스 AI 아이폰이 출시될 예정으로 동영상, 오디오 편집 AI 비서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으로 AI 기술 경쟁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하는 신형 아이패드에 AI 기능에 최적화된 칩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 크기도 13인치로 더 커졌고 기존 제품보다 더 화면이 더 선명해지고 두께도 얇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특히 전량을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의 물량에 착착함으로써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플의 변화가 단기적으로는 IT 부품 업종 전체의 세트 수요 회복과 모바일 전장량 매출 확대에 따른 실적 증가로 이어지면서 국내 기업들 중 특히 주요 OLED 소재, 기판 등의 부품 업체들의 주가 반등을 이끌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부품 섹터까지 포함해서 다방면의 수혜가 IT 부품 쪽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고 현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오늘 국내 증시 애플의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IT 부품 수요 관련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저희가 포착해야 할 이슈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공략할 종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그리고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을 포착해 오셨을지 먼저 이지은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암흑기를 겪던 화장품 업종이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일평균 화장품 수출액은 39% 급증했는데요. 중국의 비중이 줄어들고 중국 외의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날이 점점 더 무더워지면서 선케어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글로벌 선케어 시장은 연평균 8.5%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앞으로의 방향성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 처음으로 포착을 해봤습니다. 이지은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최근에 화장품주들의 주가 흐름도 좋고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우리 시장,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도 좋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장품주들의 주가 흐름 좋은 이유,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가성비를 앞세운 제품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지금 해외 시장에서의 이런 수출 호조세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가장 좋으냐? 제품력이 가장 좋습니다. 거기다 가격도 좀 저렴하고 한류 열풍, SNS에 대한 마케팅을 또 잘 활용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계속해서 좀 수출 쪽에서 특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1일에서 10일까지 일평균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달 대비 무려 39% 급증을 했는데 작년에 굉장히 화장품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으로 좀 주목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올해는 지금 더 좋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 화장품주 이렇게 불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실적주라고 불리면서 시장에서는 분류가 좀 다르게 되는 부분들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국가별 수출액 비중은 중국이 여전히 좀 높기는 하지만 지금 미국, 일본, 동남아 다른 나라들이 바짝 추격을 하면서 이제 중국이 아닌 나라들도 타깃을 한 기업들이 좀 더 실적이 잘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서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해서 계속 잘 좀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특히 좀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관련된 쪽이 어디가 잘 나갔냐 하면은 색조 그리고 스킨케어 이쪽이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근데 저는 올해는 좀 선케어 시장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른 나라 대비해서 우리나라 선 제품들은 종류가 또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죠. 뭐 피부를 밝게 만들어주는 선케어 제품도 있고 가벼운 유형, 좀 무게가 있는 무형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제품이 좀 이제 발전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워낙 화장품에 대한 니즈가 높다 보니 좀 거기에 맞춰서 기술도 같이 발전을 많이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이런 선케어 제품이 필요한 거는 외국입니다. 자외선 지수도 더 높고 또 이제 백인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기미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지금 백인들의 이런 수요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선 제품을 잘 바르지 않으면 피부암 그리고 노화 이런 쪽에 대한 공포에 대한 그런 이제 홍보물들도 좀 많이 생기면서 이제 외국에서는 선케어 제품의 이제 구매 그런 니즈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 아마 올해 여름에는 또 선케어 제품으로 인기를 엄청 크게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미리 선케어 관련된 기업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ODM 기업들은 2분기 실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2분기 때 특히 좀 많이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2분기 지금부터 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실적이 더 좋아지고 이제 발주에 대한 수주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선케어도 좋고 뭐 수출 다변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자택일 한번 질문을 드리면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올라온 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린 이유가 최근에 어쨌든 중국 쪽에서의 또 소비에 대한 긍정적인 니즈들이 있으니까 이게 또 중국에 관련해서 다시 화장품주들을 올리는 거다. 이런 시각들도 있고 아니다. 중국 외의 수출을 다변화한 게 화장품주들을 주가를 올린 거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거라고 보세요? 최근 이제 중국 관련돼서 작년에 못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LG생활건강이랑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은 좀 더 다변화한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 쪽도 당연히 놓치지 않으면서 미국, 일본 이쪽으로 같이 넓혀가는 한쪽에 너무 편중된 그런 기업들보다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오히려 미국 시장도 엄청나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타겟도 잘 잡아가는 기업들을 저는 지금은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출 다변화하는 그런 화장품 기업들에게 조금 더 점수를 주고 무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근에 화장품주들의 주가 흐름 뭐 아시겠지만 한번 체크하고 지나가야겠죠?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 기업들 최근 흐름 굉장히 좋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5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대형주 한 종목과 중소형 관련 기업 한 종목 그리고 선케어 관련 기업 3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대형주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10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그 후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화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도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6거래 연속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거래일에도 1%가량 상승하면서 43만 원 선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중소형 관련 기업 중에선 전거래일에 보합권에 마감한 마녀공장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4월 말에 18%가량 급등을 했었는데 지난해 미국 수출액이 1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역시나 미국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죠. 미국 전역의
코스트코 매장은 물론이고요. 미국의 올리브영이라 불리는 최대 화장품 멀티숍 올타뷰티에도 입점을 하면서 올해 역시나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 증대가 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한국콜마와 선진 뷰티사이언스 잉글우드의 세 가지 종목은 대표적인 선케어로 엮여있는 관련 기업인데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내일 모레죠. 5월 10일 날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50% 이상 성장한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1%가량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선진 뷰티사이언스 역시나 최근 주가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상승 후에 지금 지지라인을 지금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거래일도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죠. 4월 중순부터 꾸준하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선별했을까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 흐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주들의 좀 구분을 해서 한번 흐름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주들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서 대형주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작년부터 계속 좋았던 중소형주를 봐야 되는 건지 어떤 거 보실 겁니까? 네, 사실 좀 탄력적인 종목들은 중소형주들이 좀 더 탄력적인 그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선케어 관련돼서 잉그루드랩이라는 기업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외국 쪽, 미국 쪽에서 활동을 하는 기업인데 일단 경고 딱지가 붙어서 네, 오늘은 그쵸. 한국콜마라는 기업을 일단 한국콜마 먼저 볼까요? 네, 한국콜마라는 기업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해 상반기부터 선케어 제품의 경쟁력을 좀 인정을 받은 그런 기업입니다. 네. 지금 2, 4분기 지난해부터 좀 선케어 수주가 굉장히 좀 급등을 했고요.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생산 인프라에 대한 부족이 미국에서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50% 이상 좀 성장을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올해 1분기에 대한 실적은 살짝은 좀 부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회사 연휴 이런 쪽이 좀 부진하다 보니 또 HK 이노엔에 대한 실적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할 수는 있겠지만 화장품 쪽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지금 국내 쪽에서는 호조세가 계속 좀 이어졌고요. 중국과 미국 쪽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미국 쪽에서도 아까 제가 좀 이제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할 수 없는 게 아쉬웠다라고 하지만 이제 아직 시간은 남아있지만 2025년에는 또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 좀 해결을 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이 좀 부진한 부분들은 있지만 중국 경기도 지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중국에 대한 매출들도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정도에는 회복 국면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내가 잘 버텨주고 있고 또 해외 쪽에서 미국 쪽에서 이런 캐파 확장에 따른 이런 추후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좀 실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움직임이 약간은 박스권에 있었는데 좀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좀 상승 추세가 네네.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하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콜마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미주 쪽에서 어느 정도 늘었는지 수치가 있나요? 지금 그 캐파에 대한 판매량. 부분.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지금 국내 쪽만 좀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는 36%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2023년에는 70%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 쪽에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정확히 수치는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캐파에 대한 부분 때문에 네네. 소화하지 못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매출액이 이제 미국 쪽 선케어 쪽에서만 50% 정도 이상 이제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케어는 50% 증가했다? 네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캐파도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더 네네. 물량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국콜마 미국 쪽에서 어쨌든 선케어 제품의 판매량은 일단은 그거는 좀 저희가 수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 전반적인 미국 매출, 북미 매출 어느 정도 느는지를 중요하게 좀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두 번째는 좀 간단하게 볼게요. 네, 일단은 마녀공장이라는 종목인데요. 마녀공장, 일단은 네. 그동안 주가에 굉장히 좀 눌려있던 종목인데 어저께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거래량도 많이 수반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상승 탄력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1분기 실적이 좀 좋을 거로 전망이 되는데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스킨케어를 주력으로 밀고 있는데 네. 스킨케어 제품이 이제 미국 쪽에서의 하반기에 또 입점에 대한 모멘텀, 얼타, 코스트코에 대한 매점 입점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당장 또 잘 팔리고 있는 아마존의 이제 그 온라인 매장에서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앞으로의 이제 이번 실적 그리고 다음 실적에도 좀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제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마녀공장이라는 브랜드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판매가 계속해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고왕 프로모션에 대한 실적 이번에 반영이 될 거고 또 지금 이제 스타들을 통해서 이런 프로모션 계획들이 올해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레벨업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녀공장까지 봤는데 그러면 마녀공장은 지난주에 또 급등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좀 가격 전략만 듣고 갈까요? 네, 일단은 마녀공장은 좀 손절과 이제 상한선을 제가 좀 타이트하게 네, 잡아드릴 그러니까요.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26,000원 정도 잡고 일단은 26,000원 부근이 좀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6,000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26,000원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121선이 무너지지 않는 가격대인 21,7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녀공장 지난주에 좀 변동성 급등한 면이 있으니까 가격 전략은 좀 잘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자, 그럼 이제 김덕호 대표와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래 기다리셨어요. 화장품 관련해서 이슈를 포착했는데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어요? 아까 이진 대표님께서 이제 그 마녀공장 말씀하시면서 네네. 올리브영 소개를 하셨는데 저는 이 올리브영과 직접적으로 이제 세금 리펀드 사업을 유정리하고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 한 번 더 글로벌 강조드리고 텍스프리. 싶습니다. 사실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제 그동안에 CJ 올리브영의 매출 부분들을 주목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주가를 좀 많이 올렸었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제 지난 22일 날 그러니까 프랑스 현지 법인에서 이제 뭐 탈세 관련 이제 의혹이 나오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리스크가 있었는데 괜찮은 건가요? 이 부분을 좀 제가 자세히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프랑스 법인의 지금 현재 법인장이 이제 그 법인장이 스테판 씨인데 스테판 파르시누인데 이분이 사실은 그 프랑스 현지에 있던 이 리펀드 사업을 이제 계속 영위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제 프랑스 법인을 인수할 때 당시가 이제 유럽에 있는 텍스프리 유럽 홀딩스 그러니까 영국의 이제 본사로부터 이제 그 현지에서 인수를 하게 됐는데 이 법인도 사실은 2005년부터 해서 계속 이제 유지가 됐던 법인이다 보니까 지금 현지 법인장이 뭐 자기가 2005년도부터 만들어서 설립해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영위했던 기업에서 이거를 굳이 한 개 점포에 탈세를 의혹을 시켜서 자기가 뭐 이탈하는 그런 행동을 할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기존의 가맹점이었던 뭐 400개 뭐 가맹점들까지 다 놓치게 된다. 이거는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게 이 스테판 파르시누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영력이 그래도 15년 이상 됐던 이제 베테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부분들에 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만일 여기서 이제 실제 이제 문제가 적발된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선관주의 의무가 이제 뭐 배제됐다. 뭐 이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텍스프리는 당연히 이제 뭐 소송 청구를 좀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까지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2023년도 이제 프랑스 법인 매출이 이제 117억 원이다 보니까 뭐 여기 이제 영업이익도 이제 한 5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작년도 영업이익 기여율에 한 34% 정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좀 하락폭을 보였던 부분들은 이 프랑스 법인에 대한 영업이익 마진율이 급감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좀 계산이 좀 된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쵸. 오히려 이제 이 프랑스 법인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답안을 이제 다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면이나 구두로 이제 이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난 22일자를 기준으로 30일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주 이내에서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한 어떤 소명 현황들이 좀 이제 보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CJ 올리브영이 사실은 뭐 아모레퍼시픽의 매출을 뛰어넘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세제 수택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받았던 이 기업인 만큼 저는 일단 이 화장품 쪽을 보신다 하더라도 이 글로벌 텍스를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본지 해외 일본에 있는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제 일본 관광객 유입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와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페이 또 연기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화 부분에서의 좀 먹거리 부분들은 좀 많이 있다.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 프랑스 법인에 대한 매출 부분의 부담이었기 때문에 좀 기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20일 이내에서의 그 움직임들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신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SK증권에서는 이제 목표가를 5,500원 정도로 이제 좀 중립적인 의견.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프랑스 법인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목표가 7,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탈환하는데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프랑스 쪽에서의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좀 출렁거리면서 내려앉았는데 뭐 최근에 이제 조만간 뭔가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좀 해결되고 확인하고 나면은 좀 투자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바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김덕호 대표가 포착한 이슈 확인해 볼 텐데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합니다. 철강 업계가 건설 경기 부진의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 역대급 엔저 등의 새로운 암초를 만났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철강제 수입이 6년 만에 최대에 달하며 국내 업계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국내 철강사들은 위기 돌파를 위해서 고부가 가치 사업 확장에 나선 상황입니다. 과연 불황을 극복하고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근의 철강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포착한 화장품주들은 분위기가 좋은 상황인데 철강주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에서, 뭐 미국에서 막 들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철강주를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일단 이제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이제 철강 금속 이제 지수를 좀 보셔야 될 것 네. 같은데 업종 지수를 제가 지금 이제 좀 탕을 띄워놨습니다.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2023년 7월 26일자에 좀 급등이 나왔는데 네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 부분들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좀 붐이 일어나면서 좀 상승을 많이 했었고요. 오히려 본연의 금속 자체의 가치는 좀 평가 절하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봤을 때 사실 뭐 대표적인 이제 철강 기업이었던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역마진이 나기 시작했고 철강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일본산으로부터 지금 치다 보니까 좀 타격을 좀 입은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중국이 최근에 이제 저가 강판으로 이제 승부수를 띄움과 동시에 지금 철광성 비축량을 지금 역대 최대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인 건지 아니면 철광석 자체의 가격이 그래도 작년 대비했을 때 좀 많이 후퇴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비추한 것에 대한 의견이 좀 논박이 좀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매수량 자체에서도 굉장히 좀 타격을 입고 있는 게 지금 이 강판 가격입니다. 후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내수 기준에서는 2021년 360만 톤에서 지금 2023년 330만 톤, 그러니까 30만 톤 가량이 급감을 했는데 오히려 중국산 후판 같은 경우에는 2021년 44만 톤에서 23년도에는 130만 톤, 그러니까 3배 가량 이제 물량이 뛰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이제 국내 자체에서 이 후판 가격의 조정 부분들이 결국은 이 철강 업체들에 대한 마진율을 올려줄 수가 있을 것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이 부분의 가격이 원활하게 협상됐다 하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각 이제 뭐 현대제철 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 캐파 부분들이 지금 일본 제철이 다시 이제 US 스틸을 인수를 성공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포지션 싸움에서 굉장히 많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제 EU에서는 이제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승인을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좀 반응이 좀 썩 반갑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죠. 뭐 아무래도 이제 12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이제 철강 회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앤드류 카네기가 세웠던 카네기 스틸의 그 현신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US 스틸이다 보니까 일단 미국인들의 좀 자부심을 좀 많이 깎아내리는 모습이 나왔겠죠. 미국 산업의 상징이죠. 그렇죠. 네, 그러다 약간.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정확한 자료를 가져와라 이렇게 지금 이제 언지를 두고 있는데 일본 제철도 이 부분을 좀 인지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 시기는 이제 원래 기존에 9월이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12월로 조금 미뤄진 부분을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일본과 그리고 미국 간에서 또 줄다리기 싸움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일본의 엔저 현상은 미국의 이제 제조업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준다라고 지금 발언을 한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좀 사이드킥을 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중국과 일본 지금 막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품 가격에 대한 경쟁성을 따지고 보자니까 지금 철강 노조와 그리고 조선업계가 지금 줄다리기가 또 심합니다. 네. 자,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부터 해서 금속업계랑 같이 이제 지금 가격 협상을 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톤당 1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작년 말, 그러니까 12월 27일인가요? 이때 기준으로 이제 협상을 했는데 가격이 90만 대 중반으로 이제 협상을 했는데 최근에
최근에 이제 철강석 가격 같은 경우 조금 일부 후퇴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제 전기료 인상 그리고 이제 네네. 인건비 부담이 좀 커지다 보니까 철강 업계는 계속 이제 좀 인상을 해달라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지금 철강주들이 사실 좀 굉장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정부가 뭐 호주라든가 이제 인도네시아 등 이제 우리가 철강석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희귀 광물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투자 협의를 계속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변동폭은 좀 있습니다만 충분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일단은 뭐 지금 또 가격도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반전을 기대할 수는 있는데 얼마 전에 또 미국이 중국의 철강 관세 3배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이게 한번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또 다른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이러면은 중국에 한번 밀어내게 하면서 우리 쪽으로 다 물량 넘기면서 우리 쪽 기업들, 철강 기업들 또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오히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관세 부분을 이제 부과를 하라고 했던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네. 미국 무역 대표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중국산 철강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관세를 평균 이제 7.5%였는데 이거를 이제 22.5%까지 이제 3배 가량 이제 올려라 뭐 이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지금 보도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미국은 여전히 지금 중국의 이제 덤핑 경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견제를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이후에 지금 방한을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마크롱 대통령과 같이 이렇게 또 이제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유럽 측에서도 여전히 중국에서의 공격적인 가격 경쟁을 좀 이게 지적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이제 가격을 뭐 우리가 좀 올려서 팔겠습니다. 뭐 아니면 뭐 관세를 조정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보니까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철강 자체가 내수 전환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중국 철강제에 대한 부분을 견제를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리고 실제 이제 조선업계와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이제 활용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신다면은 네. 저는 철강 업계도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철강주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그닥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고은별 앵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 철강주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철강 3사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에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시장의 상승력과 비교한다면 그다지 큰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0.7%가량 상승하면서 40만 6,500원 선의 거래를 마치는 데 성공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지금 꾸준하게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시설 투자 10조 8천억 원 규모를 단행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업 SL지주 같은 경우 전일 0.8% 밀렸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수 금속 소재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부터 실적의 개선세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스페이스 X의 특수 합금 공급을 추진 중이죠. 만약에 타결되게 된다면 앞으로의 실적 성장을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와 함께 고려제강 같은 경우 1% 이상의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4월 마지막 거래일에 17%가량 급등한 후에 지금은 소폭의 상승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따른 수혜가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중소형 제강 관련 기업 중 하나의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는데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LG CNS와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철 스크럽 판정 솔루션 사업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특징적입니다. 지난달부터 단 4거래일을 제외하고 꾸준하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철강 관련 기업들 가운데 옥석 가리기 한번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선택했을지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자, 철강주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럼 바로 김덕호 대표 확인해 보시죠. 어떤 종목을 처음으로 주셨나요? 첫 번째로 보셔야 할 기업은 바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아닐까라고 포스코홀딩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기차 캐즘을 대비를 하면서 이제 뭐 이제 양극재 관련 소재, 양극재, 응극재 생산 소재의 이제 목표치를 좀 하향을 많이 시키면서 좀 실리적인 전략을 좀 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난 이제 1, 2년 동안에 이제 목표치를 너무 상향하다 보니까 좀 이 부분을 조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변압기 수요 그리고 발전기 소요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다 이 뉴스는 나오면서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전기 강판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생산하고 있는 전기 강판 중에는 이제 무방향성 전기 강판이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전동기, 그러니까 발전기에 들어가는 이제 모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소형 변압기에도 충분히 들어가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네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15톤 가량 생산력을 취득을 했고요. 올해 말에도 15톤 정도 추가 생산력을 갖게 되면은 이제 올해 말 기준으로는 약 40만 톤 가량의 이제 생산성을
일정을 갖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의 매출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제 체질 개선을 지금 굉장히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주주총회에서도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고성장 고수익 지역을 중점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성장 지역은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인도 그리고 고수익 지역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인데 특히 이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광물 수급차를 굉장히 많이 이제 투자를 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이제 2010년도에 이제 1월 일본의 이제 마루베니 상사랑 그다음에 대만 차이나 스틸과 함께 이제 호주에 투자를 했던 이제 호주 로이 광산이 이제 지금 투자 자금을 대비했을 때 이미 본전 이상을 지금 수익을 났다라는 기사가 이제 작년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수요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급하고 있는 철광석은 지금 포스코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소요량의 약 40%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일본 기업들하고 합작을 좀 굉장히 많이 진행하면서 해외 광산 개발을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단기간의 입장에서는 조금 수급의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좀 주가 조정을 받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저는 향후 5년 뒤의 모습까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투자를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하시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일단은 지금 40만 원 언저리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뭐 이때쯤 되면 또 연기금이 계속 좀 모으는 요 수급 상황도 좀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입니다. 사실 현대제철.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쪽 투자를 좀 강화를 했는데 반면에 현대제철은 오히려 이제 이 악재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죠. 일단 현대차 수출에 이제 맞손을 잡아서 이제 설비 투자를 이제 2조 가량 하겠다라고 이제 과감하게 제시를 했는데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한 7% 정도 이제 후퇴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이 마진율,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이제 83% 급감을 하다 보니까 연초 대비해서 주가는 좀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이 현대제철이 최근에 이제 조선 3사로부터 이제 후판 가격 협상이 진행됐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주가를 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데 만일 이제 후판 가격이 이제 95만 원대 중반에서 네. 100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홀딩스 좀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는 각각 이제 두 기업 모두 타이트하게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제철은 일단 손절가 이제 29,000원 좀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목표가 1차 목표가는 3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 일단 현대차에 직접적으로 납품한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자동차 기업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사수에 한 번 더 주목하시자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제철까지 현대차와 함께 좀 같이 갈 수 있을 만한 이 철강 종목으로 두 번째 현대제철 주셨고요. 자, 그러면 요 철강 관련된 이슈 저 이지은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죠.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저는 세아베스트 세아베스트 지주라는 지주? 종목을 네.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저 PBR 관련주이기도 하고 지금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 작년에 이익이 굉장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어가려는 모습들이 지금 PBR도 낮고 시장에서 아직 철강 쪽은 좀 부각을 크게 받지는 못했지만 네.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는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뭐 크게 전방 산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올라온 건 없지만 4분기 저점 찍고 이제부터는 올해부터는 좀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지배적인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도 이야기 들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쪽 캐스크라든가 항공 쪽 소재 부품 쪽으로도 눈을 돌려서 지금 이제 오히려 고부가가치의 산업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뭐 계약이라든지 수주를 따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 메이드 됐을 때 이제 주가에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염두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주가의 흐름도 지금 바닥을 찍고 저점을 지속 좀 올리는 모습이 최근 들어 보여지기 때문에 뭐 당장 단기적으로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진 않더라 하더라도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보셔도 나쁘진 않은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철강주들의 흐름 체크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철강 뭐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겹겹이 쌓여 있긴 한데 철강 플러스 알파, 뭐 2차전지, 뭐 현대차, 그리고 저 PBR 이런 식으로 함께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철강주들을 잘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이 또 공통적으로 그런 종목들 많이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 서영원 차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는 혼조세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비교적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고 다우와 S&P 지수는 소폭 상승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최근 금리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면서 FOMC 이후에 10년물 기준금리, 채권 금리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은 주식시장의 상승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일은 매크로적인 이슈는 특별히 많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이 종목별 흐름들에 있어서 등락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밀컨 컨퍼런스에서 닐 카시카리가 지금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 3%를 유지할 경우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발언을 했습니다만, 원론적인 얘기였기 때문에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고용지표 이후로 나타나면서 한국 증시 역시 전일 외국인들이 3조 원 이상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이러한 흐름들로 인해서 저점을 좀 높여나가는 그런 움직임들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이 좀 쉬어가는 흐름들인 만큼 동반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저점은 여전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포커스에 맞추신다라면 오히려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서 좀 잡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업종 순환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전력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여전히 좀 관심권을 좀 갖고 좀 재접근하실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경기도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중국 소비주 역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은 상당히 좀 우려감이 있었다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가고 증시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왈가왈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 줄 수 있겠으나 박스 변동성 폭 자체가 크지 않으면서 조금 안정을 좀 찾아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포트의 재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히려 조금 소외된 종목들은 좀 시세가 있는 종목들로 좀 교체하시는 전략도 현재 구간에서는 가능한 구간인 만큼 이 점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에 체크를 해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의 지지 이후에 2,750선 상단을 좀 열어놓고 좀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는 좀 매도세가 나올 수 있겠으나 선물 쪽에서의 매도세가 크지 않다라면 시장 조정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좀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SK증권 2000지점 서영호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스탠바입니다. 이제 개장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 40초, 50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 간밤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우리 시장은 어제 또 급등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어제 급반등이 우리에게는 조금의 피로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이 AI 칩을 탑재한 아이패드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데이터 센터 관련 AI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제 오히려 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어제 급반등한 우리 시장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가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 출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그리고 기업공시연구소 변영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은별 앵커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 오늘 시장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먼저 정태근 이사님부터 오늘 개장전에 집중하고 계신 개장전 탑3 알려주시죠. 일단은 먼저 시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코스피가 2% 넘게 오르면서 상당히 반가운 현상이 좀 나타났지만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가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조가 넘는 매수를 했고 선물 같은 경우도 28,000개가 넘는 매수가 순매수 우위를 보였었는데 좀 너무나 극단적인 현상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수급 흐름이 시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750포인트 전고점을 앞두고 약간의 부담감 좀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어떤 조정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아무래도 코스피에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어쨌든 거시경제 이슈인 금리 이슈가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런 이슈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코스피에서 다시 코스닥 쪽으로 분위기가 조금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의 어떤 순환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어떤 조정 가능성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히어로죠.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전력 설비 좀 말씀드릴 건데 어제 누가 보다도 반도체 그리고 전력 설비가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반도체 전력 설비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쉬어가는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력 설비 쪽 같은 경우는 조금은 최근에 이제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이제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조정 구간을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가격적으로 좀 많이 부담스러운 건 또 사실입니다. 물론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안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적인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다음 랠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관망을 하시고 이 상승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동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또 2분기 이후에 실적이 또 어떻게 전망이 되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1분기 이후에 이제 1분기 이후에 2분기, 3분기 전망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오늘 아무래도 코스피가 좀 시향하게 된다라면 또 테마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식량 관련주라든지 뭐 곡물 관련주 되겠죠. 곡물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또 그 우주항공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런 섹터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단연 뭐 이 콩 관련주들, 그러니까 곡물 관련주들이 조금 단연 탑을 달리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대규모의 홍수가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 홍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대두 수확의 어떤 차질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두를 1억 톤 넘게 수출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콩을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동안은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을 많이 했었지만은 시선을 돌려가지고 이제 브라질 수입을 많이 하고 상황들인데 브라질에서 공급 차질이 좀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대두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식량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한일사료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뭐 단연 급등세에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는 어제 외국인의 수급이 과도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유가증권 시장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서 테마성 움직임이 나올 하루다라고 예측을 해주셨고요. 콩, 대두 관련 기업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변영현 대표님은 어떠한 이슈 꼽아오셨을까요? 예, 저는 먼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관련된 이 격화, 이 관련주의 수급 변동에 유의하자라고 좀 판단해봤는데요.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의 상거래를 좀 제한하는 이 생물보안법에 관련된 시행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는데 미국 최대 바이오 행사에서 바이오 이 행사에 이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 관련된 어떤 무역 갈등에 관련된 격화 이슈가 본격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뭐 CDMO 관련주, CMO 관련주와 조선주가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많은 유입 효과를 좀 작용을 했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재점화됨에 따른 어떤 이슈들이 조금 더 장기화되고 구체화된다면 이 관련주의 어떤 반사 수혜 기대감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종목군들의 어떤 수급도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중국이 이와 별도로 이 공급망에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된다면 뭐 히토류를 비롯해서 2차 전지의 핵심 이 원재료로 확인되고 있는 뭐 흑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공급망 우려감들 이 부분이 단기적인 수급 변동 리스크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도 한 전력기기 그다음에 브라질 이 대홍수 여파에 관련된 이 사료 곡물주에 대해 곡물주의
흐름들도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우선 전력기기 전선주의 수급 동향에서는 구리 가격과 좀 밀접한 좀 영향성들 안에서 최근에 수급이 좀 강하게 좀 움직이는 측면도 좀 있고요. 다만 최근에 4월 30일과 5월 1일 기점에서 본다면 선물 시장에서 톤당 $10,000를 돌파했던 구리 시세가 현재는 이제 $10,000 미만으로 좀 하회했다는 점. 전일 1.3% 정도 다시금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 안에서 영업이익에 관련된 기조를 조금 더 장기화시키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10,000 이상에서 장기간 좀 횡보해야 되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리 가격이 이렇게 확실하게 좀 우상향한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상품 시세를 계속해서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료 곡물주에 대한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에 대한 접근인데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좀 더 부각되면서 이 소매 가격들의 어떤 급등을 하는 이력들이 좀 있었고요. 오늘 주요 상품 시세들에 대한 곡물 추이를 좀 보면 옥수수가 7%대, 소맥이 13%, 그리고 대두가 5.5%대. 최근 1개월간의 어떤 상승 추이를 좀 감안해 본다면 사료 곡물주에 관련된 단기적 수급 변동성 이 부분은 관련주의 수급 유입 효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에 어제 급등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테마주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전력기기나 그리고 브라질 대용수와 관련된 또 수혜주들을 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 수준으로 좀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 고은변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8일 국내 증시 예상 체결지수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 이상 상승했던 유가증권 시장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우리 시장을 이끌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 기술주의 약세 흐름을 이어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2%가량 하락하면서 2,728포인트 선에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870선에서 지금 동시효과 상황이 집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권까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 2차 전지 기업들 부진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0.3% 그리고 0.8%가량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어제 4.7%가량 강세로 마감하면서 81,000원 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죠. 이에 대한 숨고르기에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HBM에 대한 가격 상승 분석 속에서도 이 팔란티어가 가이던스 부진으로 인해서 급락을 한 게 오늘 AI 관련 기업들의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인 LG 에너지솔루션 1.4%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죠. 오늘 산업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2026년까지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간밤 미증시에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부진한 게 국내 증시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바이오 기업 좋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2%에 가까운 강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80만 원 선 터치 출발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완성차 기업들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10위권 전반적으로 흐름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네이버가 0.4%가량의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라인 야후와 소프트뱅크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출발 상황 확인해 보시죠. 에코프로 그룹주 부진하게 출발합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요. 오늘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1.4%가량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 흐름을 보면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주들이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제약 10만 원 선 넘으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오늘 대부분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4년 5월 8일 수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기록적인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2% 넘게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외국인 매수가 계속 이어질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 어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하락 출발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시장이 오늘은 그나마 조금 소강 상태, 혼조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테마나 이슈가 있는 업종, 종목들을 잘 골라내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앞서 이야기도 있었으니까요. 오늘 시장을 대비하시면서 출발하시면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양시장 모두 0.1%대 약보합권 수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더 자세한 국내 증시 출발 상황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다 하락 출발을 알렸습니다. 전거래일의 강한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이슈 중에 몇 가지 체크해볼 만한 이슈 먼저 언급드리고 그리고 함께 시작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탈 마린솔루션 전문기업인 HD현대 마린솔루션이 오늘 시장에 입성하죠. 올해 최대 기업 공개 지금 기대주였습니다. 과연 오늘 시초가 어떻게 출발할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고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의 원유 시설을 공격했다라는 러시아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원유 관련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게임주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금융 관련 카카오 그룹주들 오늘 최대 분기 실적 나왔고 카카오 게임즈가 영업이익 123억 원, 시장 전망치를 10%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시장 계산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한 걸음 쉬어갑니다. 삼성전자 전거래일 한 번에 너무 많이 오른 영향일까요? 오늘 1%가량의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나 0.9%가량 밀린 채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루시드에 이어서 리비안까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로 인해 시장에서 조금 부진한 흐름이 나왔고요. 이 영향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8%가량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바이오 관련 기업들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바이오코리아가 개최를 한 가운데 이제 굵직굵직한 바이오 이슈들이 많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4%가량 상승 출발을 알렸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를 100만 원 선을 웃도는 목표 주가를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훈풍을 오늘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0.3%가량의 상승 출발을 알렸습니다. 완성차 기업들은 조금 엇갈리는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오늘 KB금융이 1.6%, 저 PBR 관련 기업들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한지주, 삼성생명,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오늘 금융지주사들의 흐름이 나름 괜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0.9%가량의 하락이 나오면서 일본의 노이즈가 지금 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조금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1% 이상의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약바이오 대형주들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암 종양학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HLB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0.3%가량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0.7% 상승 출발하면서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좀 엇갈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 2.8%가량 하락 출발했습니다. 전일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조금은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괜찮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0.7%, 리가켄 바이오가 0.4%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휴젤 같은 경우에도 1% 이상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 관련주들의 흐름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1.2%가량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업종의 상승률이 가장 눈에 띌까요? 업종별 상승률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금융 지주사들의 흐름이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융 지주 앞서서 저희가 은행 관련 기업들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룹 지주사들이 1% 이상의 상승, 보험과 금융, 아무래도 경기를 좀 방어하는 저 PBR 관련 기업들이 오늘 시장을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험주 0.9%, 금융주 0.6%가량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1등부터 5등까지 보게 된다면 경기 방어주 성향이 강한 업종들이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에 포진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조선업종 괜찮았습니다. HD 마린솔루션이 탑재되어 있는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 9등을 지금 포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0.2%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약보합권 수준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730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는 지금 상승과 하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양상이니까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면 외국인이 어제 현물을 1조, 선물을 2조 넘게 강하게 매수를 했는데 어제 역시 한꺼번에 많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피에서 지금 45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27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1,000억 원 넘게 매수를 조금씩 더 늘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로 체크를 해보면 원달러 환율은 오늘 보합권 수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360원대에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고 HD 현대마린솔루션 오늘 상장을 했는데 현재는 43%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1만 9,700원에 현재 가격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 어떤지 정태근 이사님과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코스피 쪽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0.12% 정도 상승으로 좀 전환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어저께 너무나 강한 매수의 힘이 좀 붙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늘 하락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게 되면서 일단 상승으로 전개시키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와는 좀 상반된 어떤 수급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밀고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동시효과 그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같은 그런 강력한 매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뭐 일시적으로 수급이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매수 힘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으로 전환시키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게 이어질 것인가가 좀 관건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이제 위치가 좀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게 업종도 순환매가 있듯이 시장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조금은 이제 코스닥 쪽으로 순환매 가능성도 상당히 염두를 좀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가 잘 나감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을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 이후에 시장의 성질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공매도 금지를 실시를 하게 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 대형주보다는 여전히 이 중소형 중심이었던 이슈 중심의 그 중소형주 쪽으로 계속 분위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이 바뀌지 않는다라면은 일시적으로 지수 대형주 쪽으로 가겠지만 그 지난 2월달에 밸류 관련 프로그램들 때문에 코스피가 일시적으로 강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뭐 지수 대형주보다는 또 중소형주 쪽으로 방법을 찾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하락 출발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제 예상대로 코스피가 좀 주춤해지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코스닥 쪽으로 시선을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뭐 참고 삼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은 뭐 코스피 쪽 같은 경우에 일단 오늘 뭐 보험주, 운수창고 이쪽이 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에 그 SCFI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이제 운수창고 쪽 특히나 해운주 쪽이 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페노션 같은 경우는 비대화 지수를 봐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물 같은 경우 곡물 이슈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 곡물 이슈는 또 이제 비대화 지수를 좀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노션이 아마 HMM 대비해서 좀 더 큰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업종 같은 경우도 뭐 브리핑에서 나왔었지만은 최근에 다시 한번 저 PBR 간의 이슈가 좀 반영되게 되면서 오늘 또 금융업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음식료, 제약, 모수 장비 섹터가 현재 상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일단은 코스닥 쪽에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코스피는 지금 상승 전환 보시는 것처럼 상승 전환이 됐고 코스닥도 지금 약보합권 수준까지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다시 한번 87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영인 대표님은 시장 지금 출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반도체 섹터가 오늘은 좀 잠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반도체 섹터가 좀 쉬어갈 때 그 수급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에 대한 유입 또는 뭐 이 제약 바이오 섹터로 좀 수급이 좀 이동되는 흐름들 좀 보여준 바 있었는데 오늘도 약간 좀 비슷한 양상으로 좀 이어지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최근에 5월 중순에 이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 방한을 좀 앞두면서 오늘 창투사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유입되고 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고요. 사료 공부주의 경우에는 이 브라질 홍수발 여파에 따라서 최근에 이 대두 가격에 대한 인상 이 부분이 오늘의 어떤 단기적 어떤 이슈로 좀 부각되면서 수급이 유입되는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최근에 미결제 약정 건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근에 외인이 보수적인 매수 포지션을 취했던 방식과 좀 다르게 완화된 포지션에서 오히려 상방 매팅을 좀 더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현재 뭐 선물에서도 2,554억 정도의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감안해 본다면 오전장 중반 이후 또는 오후장 초반에는 상당히 어떤 이 매수세가 좀 더 순매수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보인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 어제 좀 더 상대적으로 강했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금융지주사, 금융사들이나 지주사들의 흐름들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 기아가 좀 더 보합권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 이 점들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단순하게 좀 쇠퇴된 흐름들이 좀 있지만 반도체 섹터가 좀 쉬어갈 때 이런 동수급들이 유입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본다면 양분에서 반도체 섹터와 기업 밸류 프로그램, 즉 뭐 대형주 수급은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에서는 오늘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 지금 2차 전지주가 어제는 조금 약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현재 좀 상승 전환했다는 점에서는 반도체의 어떤 수급들이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시 한번 수급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지금은 개별 장사 안에서 최근에 조정폭이 좀 더 컸던 종목들의 수급 유입 효과로 좀 작용하고 있다는 점, 오늘은 특정하게도 반도체 섹터와 전력기기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출발 상황을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자, 저희가 말씀드리는 중에 코스닥도 결국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양시장에서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코스피에서도 460 종목이 넘게, 코스닥도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더 많아지는, 추월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관심 많이 받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출발한 지 12분여가 흘렀습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지금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나 종목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들은 LB그룹에 대한 검색 빈도가 단연 돋보이는 하루입니다. 아무래도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스타트업에 1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LB 인베스트먼트와 손을 잡고 합작 투자사를 만든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주가의 상승 그리고 검색 빈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아랍에미리트는 글로벌 유명 벤처 투자사들이 정말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해외 기관과 손을 잡았던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국내 스타트업에 이렇게 1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LB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는 사료 섹터와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브라질 남부의 지금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곡물 관련 기업들의 관심도가 단기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콩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검색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력 설비 그리고 원전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입니다. 원전 관련 기업들의 상승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AI 데이터 센터의 증량으로 인해서 전력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죠. 그런데 원전 관련 기업들도 이에 대한 훈풍이 좀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원전
관련 기업들의 검색 빈도도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게임주들 오늘 실적을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 게임주들에 대한 기대감, 상저하고의 주가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게임에 대한 검색 빈도도 높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확인해 볼 건요. 통신 장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기존 수출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인텔과 퀄컴이 화웨이 반도체 칩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던 수출 허가를 취소한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통신 장비 그리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상황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HD 현대 마린솔루션인데요. 오늘 시장에 입성을 하고 현재 구간에는 40%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을 한 상황이고요.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 공개 최대어로 꼽힌 만큼 가늠주화가 될 수 있다. IPO 시장이 지금 시들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4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HB 인베스트먼트 오늘 결국에는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모멘텀을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LB 인베스트먼트뿐만 아니라 LB 루셈까지도 20%가 넘는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5연상에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상한가를 5번 연속으로 찍은 종목인데요. 역시나 유상증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력설비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으로는 매기세가 쏠립니다. 세명전기 18%, 재룡전기 9%가량의 상승 나오고 있고요. 앞서서 원자력 관련 기업들 언급을 드렸는데 G2파워가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에 가까운 상승세, 그리고 대두 관련 기업 중에서 신송홀딩스가 8%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대두 관련주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지금 강하게 쏠리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거래량 상위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AI 관련 기업들의 주목도가 여전합니다.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에도 수급이 강하게 쏠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한 매도 물량과 다시금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매수 물량이 좀 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거래량이 가장 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전선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 오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시장과 비교했을 때 전선 관련 기업 차익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G2파워 같은 경우는 9%가량의 강한 상승세, 조선 관련 기업,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6%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전문가들이 뽑는 눈에 띄는 특징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오늘 테마나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시장의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고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 출발하면서 0.7%대 하락세 기록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 시장이 선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자, 이 정태근 이사와 함께 확인해 볼 텐데 상승 종목 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위치에서 뭐 매수를 말씀드리기 힘든 종목이긴 하지만은 폴라리스 AI라는 종목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애플 이슈가 최근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잘 아시겠지만 LG 이노텍이라든지 BH 같은 애플 관련주가 상당히 오랜만에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최근에 그 중국 소비자가 그랬던 것처럼 예전에 강했었던 예전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애플 이슈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쪽보다는 AI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애플 이슈를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 실적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물론 예상치 부합하긴 했지만은 실적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즉 아이폰이란지 아이패드 판매량이 정말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게 실적이 좋아져서 배당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그 주주 환원책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드웨어 쪽으로 어떤 관련주를 사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애플을 사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주 환원책으로 해서 애플이 강하게 반응이 나왔고 그 반응으로 인해가지고 그럼 애플 관련주가 뭐가 있지? 저는 이런 심리가 좀 발동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애플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얘기를 왜 꺼내고 있느냐? 최근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AI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애플을 계속 보유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브리핑에서 말씀해줬지만은 또 AI 관련돼 가지고도 애플이 또 TSMC와 협력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결국 AI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게 된다라면은 결국 애플 관련된 어떤 AI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오게 되면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이슈들이 최근에 나오다 보니까 폴라리스 AI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작년 상반기에 AI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다가 좀 많이 쉬고 있는 상황들인데, 최근에 폴라리스 AI라는 종목이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런 흐름들이 뭐 한국의 컴퓨터라든지, 그리고 네. 최근에 최근에 MS 관련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앞으로는 애플 AI와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이 나왔을 때 좀 빠르게 따라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다 보니까 폴라리스 AI의 최근 흐름이 상당히 네. 좀 전 눈에 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을 잘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변영현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오늘 원전 섹터 안에서 이 G2파워를 좀 보고 있는데 현재 네. 지금 8.6% 상승한 1170원의 주가 형성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체코 대사가 한국의 새로운 어떤 이 신규 원전에 관련된 어떤 이 방문 또는 여기서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어떤 탐사라고 하죠. 네, 탐방을 좀 한다라는 네. 어떤 소식들이 좀 전해졌는데, 일단 뭐 7월 초에 체코에 30조 원 이 신규 원전 4기에 관련된 입찰, 이 부분이 이 미국의 이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탈락 이후에 한국과 프랑스의 어떤 2파전, 이 기대감들은 아직까지 좀 더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 모멘텀들을 좀 더 주목해 본다면 체코에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부각되는 시점에 원전주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는 어떤 이 원전 섹터 안에서에 대한 소형주 움직임들이 좀 더 빠르게 좀 움직이는 측면들이 좀 있지만, 크게는 한전 기술이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실질적인 어떤 주기기라든가 원전 설계에 관련된 이 관련 종목들의 어떤 수급들을 특히나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6월 중순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좀 선정될 예정이다라는 어떤 발표 기대감들은 네. 지금 5월 말부터에 대한 수급 유입 효과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낙폭이 좀 더 큰 구간에는 원전주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을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11차 이 전력수급 기본회의에 관련된 세부 지침이 아직까지 공개되지 못했던 측면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신규 원전 4개에 관련된 도입 관련된 네. 이슈들이 올해 상반기 안에 정책적으로 좀 더 확정되는 어떤 내용들 또는 세부 사항들이 확정된 시점에서는 강한 수급 유입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이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께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핵심 키포인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핵심을 좀 요약해 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정태근 이사님은 키포인트 뭡니까? 저는 이렇게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 심리, 그리고 순환매. 네. 어쨌든 전일 코스피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좀 그 이전부터 그런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은 어제 확실히 좀 분위기를 반전시켰다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트레이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시장 전반적으로 많이 사느냐, 매수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거를 가늠하는 게 투자 심리고, 그리고 종목별 등락 현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종목별 등락 현황을 봤을 때 상승 종목수 오히려 보이겠다는 네. 것들은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한 관점이고, 그리고 서대 브리핑에 말씀했지만은 이슈에 의한 순환매 이런 성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성질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환매는 염두에 되었던 대응 포인트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순환매에 대응하는 전략 필요하겠고요. 자, 이번에 변영현 대표님의 키포인트는요? 12월 결산법인들의 1분기 보고서 제출일이 5월 15일입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이 중소형주, 특히나 코스닥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좀 더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번 주와 이번 주의 동향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실적 희비에 관련된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좀 양극화를 보이고 있었다는 측면들이 좀 있었고, 오늘 뭐 대부 시스터즈의 경우에는 예상치를 좀 상회했던 실적 발표가 어떤 수급 유입에 효과로 좀 작용했다는 점을 좀 참고해 본다면 네. 실적 장세에 관련된 변동성을 유의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출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보기 전에 어제 저희가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어떻게 출발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저희 센라이브의 정재훈 대표가 어제 제시한 종목이 바로 현대오토에버였습니다. 현대오토에버가 오늘은 어떻게 출발을 했을지 역시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셨는데 매수가 오늘 시초가에 14만 3,200원에 매수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2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오늘 어느 정도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현재 시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시초가보다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나오면서 15만 5,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율주행과 또 자동차 부품, 현대차 그룹과 전반적으로 모멘텀 받고 있는 현대오토에버 계속해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요? 오늘도 좋은 양질의 종목,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IP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골라주셨나요? 네, 오늘 종목은 PSK 홀딩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AI 쪽은 아직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AI 온기가 공급단으로도 확산되고 있는데 HBM 생산 확대로 범용 디램에서는 사실상 감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HBM이 가져올 생산적인 어떤 잠식 효과가 연말로 갈수록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AI 쪽 관련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몇 가지 지금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 들을 수 있는데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부분들이 수요가 아주 강하다는 점입니다. AI 수요 대응을 위해서 대규모 증설이 나타나고 있고 중공정 대비 캐펙스 부담이 낮은 만큼 증설에 대한 의사결정도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추정됩니다. 강한 수요, 즉 내년 물량에 대한 논의 또한 본격화되는 모습이어서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공정 투자가 이제 따라온다는 것인데 디램 쪽에서 결국은 HBM3E가 최선단 공정으로 양산되고 연말로 갈수록 HBM의 캐파 잠식 효과가 늘어나면서 범용 디램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이 되면서 일부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로직과 파운드리도 상반기 투자가 어드밴스드 패키징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낸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역시 따라온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역시 기술의 변화인데요. 디램 같은 경우는 EUV 레이어의 확대와 ALD 스텝수의 증가 그리고 하이K 메탈 게이트 구조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트리플 스태킹이라든지 하이브리드 본딩과 같은 새로운 어떤 패키징 기술적인 변화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PSK 홀딩스가 가장 HBM 관련해서는 가장 큰 수혜주로 거론이 됩니다. HBM 쪽에 리플로우 장비 그리고 디스큐움 관련된 장비가 두 박자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23년 기준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로서 HBM향 리플로우 장비와 디스큐움 관련된 장비를 본격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전 세계 60개 이상의 IDM과 파운드리, 오사트 후공정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PSK 홀딩스인데요. 장비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 한국이 32% 그리고 중화권이 40% 정도 수준입니다. 올해 실적단 예상으로 본다면 영업이익은 376억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전년비 39%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첨단 패키징이 가장 주목을 받는다는 점에서 PSK 홀딩스는 가장 큰 수혜주로 거론됩니다. 역시 메모리 생산업체의 HBM 중심의 캐펙스 집행이 되는 상황이고 2배 이상의 HBM 캐파 확대에 따른 수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전년비 77% 급성장 그리고 디스큐움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비 41% 급성장이 예상됩니다. 전례 없는 후공정 사이클로 기존 사이클 대비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이 지금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한국의 주요 후공정 장비 업체들의 12개월 포워드 PER 평균이 30배 정도 수준의 거래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SK 홀딩스는 최근에 17배 정도 수준까지 와 있어서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최근의 흐름이 아주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사이클이 상당히 높은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SK 홀딩스 오늘까지 잘 갈 수 있을지 오히려 반도체 좀 쉬어갈 때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PSK 홀딩스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골라드렸습니다. 끝까지 잘 달릴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서 추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코노미 톡 시간입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이슈, 또 주목해야 하는 이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시죠. 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을 움직일 만한 굵직굵직한 빅 이벤트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국내에서는 또 바이오 코리아가 3일간 개최되는데요.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앞으로의 흐름 예상해 보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최대 바이오 전시회가 오늘부터 개최가 됐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이오 기업들 참여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국내 바이오를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네. 우리나라 바이오의 진짜 좀 역사를 조금 아시면 이게 어떤 맥락으로 흘러가는지 좀 이해를 되는데 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소위 말해서 한 3세대 정도 와 있어요. 우리가 아이돌 엔터도 3세대라 그러잖아요. 네.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네. 뭐 제네릭으로 시작한 국내 바이오들이 뭐 셀트리온이 바이오 사이언스로 들어와서 바이오 시밀리로 들어와서 1세대를 구축하고 네. 그리고 2세대들이 이제 한미약품처럼 글로벌한 특허를 터뜨리면서 이 시대가 구축하고 그때가 사실 붐이었죠. 굉장히 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때 소위 말해서 바이오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때 가장 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상 소식만 터뜨려도 굉장히 막 주가가 폭등을 하고 했던 시대가 있었고 그러면서 팬데믹이 겹치면서 이제 뭐 의약품이 그 진단기 시장으로 넘어왔다가 지금은 3세대가 왜 3세대냐면은 우리나라 바이오가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안정기와 이제 점프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고세대인데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IT 쪽에서도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기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는 사실은 자본력이 빅파마 같은 자본력은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략을 펴냐 하면은 삼성 바이오나 셀트리온처럼 바이오 시밀러로 가는 기업들. 위탁 생산을 하는. 요거는 네. 사실은 말하면 반도체를 이야기하면 TSMC입니다. 네네. TSMC로 이야기하면 정확해요. 네. 그러니까 TSMC 같은 기업으로 가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지금 반도체 HBM처럼 소위 말하는 뜨는 것에 대해서 더 가는 기업들이 있죠. 이건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플랫폼 기업이라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신약 플랫폼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대규모 생산을 하지 못하는데 네. 요 플랫폼을 빅파마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눈독을 들이는 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이 포럼에서는 이 신약 플랫폼이 어떤 게 나와 있는지를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요 신약 플랫폼이 나오면 요즘은 바이오 빅파마들도 자신들이 모든 걸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팬데믹 때 독일의 모기업이 이제 그 DNA를 이용해서 네. RNA를 이용해서 우리가 항생제를 만들었듯이 네. 대부분의 기술들이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들이 어떤 플랫폼으로 어떻게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하고 치료제 쪽에는 역시 그 당뇨 비만 치료제가 이제 핫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 플랫폼 중에서도 그 항체와 접합해서 하는 ADC 기술이라고 있어요. 네. ADC를 많이 들어보실 텐데 ADC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항암 쪽에서는 표적 단백질 분해 TDP라 그러는데 TPD라 그러는데 그리고 요거하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CGT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번에 좀 발표를 할 것 같고 이런 기술들을 가진 플랫폼 하나 가지면 네. 그러니까 플랫폼 확보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플랫폼을 확보한 제약사들은 그 플랫폼에 여러 가지를 올릴 수가 있어서 어떤 기업이 어떤 플랫폼을 올리는가를 보시는 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코리아에서 과연 어떠한 기업들이 신약 파이프라인과 플랫폼을 제시할지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ABL 바이오도 있고요. 코오롱 바이오텍 여러 가지 기업들의 참가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서 관련 기업들의 흐름 추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바이오 관련 기업들 실적 부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삼성 바이오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이제 진짜 실적이 찍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 수출이 지금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과연 바이오 기업들이 탈출구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작년 실적을 보면 네. 수주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65%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6.5% 감소했는데 네. 내용을 좀 뜯어보면 뭐 감소는 했지만 예상했던 일이고 앞으로 희망은 있다 이렇게 정리할 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팬데믹 때 제일 잘 나갔던 게 진단기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진단기 쪽에서 역시 한 76%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 백신류도 당연히 엔데믹이 되니까 감소를 했겠죠. 70% 이상 감소를 했는데 네. 이제 작년 실적을 월별로 보면 좀 희망이 보이는 게 작년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는 소위 말하는 상조 하고 현상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역시 수출을 이끌었던 것은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가 획책항공을 한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 때문에 사실은 이 제약바이오하고 화장품을 합해서 이쪽 수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TSMC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네. 이 바이오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가 글로벌 TSMC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적이 좋고요. 특히 이제 해외 매출이 작년에 수출액이 3조 6천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로 하면 25억 달러인데 이게 셀트리온의 1조 7천억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실적을 일단 누렸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는 작년도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는 실적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을 보면 거의 1조 가까운 9,469억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조 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공장, 4공장을 다 돌리고 있거든요. 전체 캐파가 60만 4천이 있던데 일단 그 TSMC가 이렇게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규모의 경제를 확보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면 일종의 이건 자처기에 맡겨야 돼 하는 네. 형식의 산업 지형이 바뀌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정도까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0만 4천이 있다면 굉장히 높은 캐파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계속 빅파마로부터 수주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TSMC가 뭐 인텔이나 애플이나 여러 엔비디아한테 수주를 받아서 생산하듯이 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빅파마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수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고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합병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합병 효과가 올 하반기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합병을 하면 셀트리온도 한 3조 후반대 매출은 나올 것 같은데 네.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셀트리온이 합병한 가장 큰 이유는 옥상옥 구조를 깬 거란 말이에요. 셀트리온이 만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파는 이상한 옥상 구조를 가졌는데 여기서 얼마나 비용이 줄어들었느냐. 이게 핵심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합병 효과가 원래 분명히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았느냐를 보는 게 핵심 관건이고 네. 또 하나는 서정진 회장이 다시 복귀를 해서 가장 지금 심의를 기울이는 사업 중에 하나가 미국의 직판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용을 계속 줄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코스트를 줄여서 우리 이익을 더 올리겠다는 전략인데 이 부분도 회장이 입성해서 다시 돌아와서 미국의 직판을 직접 하는 거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없앴을 때의 비용 구조가 얼만큼 영업이익으로 반영되는가가 올해 셀트리온을 보는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만약에 그게 예상보다 높게 반영되었다라 그런다면 셀트리온은 새로운 잠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포인트를 보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헬스를 보는 좀 키포인트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합병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4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미중 갈등이 바이오까지 좀 이어지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고 5조까지 바라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골드만삭스가 이제 매수 의견 제시하면서 107만 원 웃도는 목표 주가를 발표했습니다. 그만큼의 모멘텀이 있습니까? 한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 그러면 뭐 IT 반도체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이오 쪽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 하원에서 통과시킨 생물보안법이죠. 바이오 시큐어 액트라는 생물보안법인데 이 법안은 사실은 중국을
상대로 만든 법안이라고 봐야 됩니다. 타겟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하는 이런 건가요? 거죠. 네. 미국은 지금 바이든이 되건 트럼프가 되건 과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과제는 국민연금이지만 미국은 의료보험이 항상 과제입니다. 또 과다한 의료보험 체계 그리고 노령화된 인구에 대한 사회 구조적 문제를 이러한 과다한 의료보험 체계로는 사실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그 해답은 의약품 값을 낮추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 의약품 값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모멘텀들을 만들어줘요. 근데 그 네. 모멘텀들을 가지고 올 때 우리나라 그 미국 기업인 빅파마나 우리가 자기들이 소위 말하는 우방국의 혜택이 가야 되는데 중국의 바이오도 만만치 않게 올라와서 중국의 혜택이 가는 것은 자기가 볼 수가 없다 해서 만든 게 생물보안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법의 반사 이익을 보는 게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골드만삭스는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지금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에 이번에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시그널은 뭐냐면 이미 지난해 통과된 이 법안이 액션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은 좀 전략이 달라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빅파마들이 직접 발주를 해서 네. 지는 거기 때문에 영향이 더 직접적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셀트리온은 어차피 같은 바이오 시밀 얘기하지만 외주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결이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비용 구조를 보는 게 맞고 삼성바이오는 생물보안법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 맡길 회사가 필요한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렇죠.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세계 3대 아마케라고 불리는 아스코가 이번 달 31일 날 개막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관련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초록에 대한 제목이 공개되고 나서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될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변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스코는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다음으로 큰 행사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네.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그 항암 치료 쪽이 뭐냐면 계속 플랫폼을 요구를 해요. 아까 ADC 말씀드렸잖아요. 네. 항체, 약물 집합체, ABL 바이오, 네. ABL 바이오라든지 다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이미 플랫폼을 확보한 기업들은 굉장히 저는 수혜를 볼 거라고 일단 봐요. 특히 이제 이번 학회에서 초록을 발표한 기업이 국내에는 유한양행이 있고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도 있고 네. ABL 바이오도 있는데 ABL 요 기업들이 공통점은 면역 항암제의 이제 리가켄 바이오는 ADC 그러니까 항체 접합 물질을 개발한 기업이고 바이퍼를 가지고 있고 ABL 바이오는 이중 항체를 가지고 있는데 요 기업들의 공통점이 다 항암 표적 치료에 대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발표를 한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임상 1상 이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을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학회를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특히 국내에 또 하나 이제 발표한 거 GC 진영 같은 경우도 네. 이번에 아스코에 발표를 하는데 여기도 플랫폼 기업입니다. 여기는 AI 액체 생금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대부분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술을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 기술이 앱스트랙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이오 이 플랫폼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전통적인 제약 기업들도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제약 관련 기업들의 성장세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약 바이오 기업이 팬데믹 때 약간 왜곡되었다가 네.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의학 분업이 아니라 현재 그 의사 갈등 문제, 의정 갈등 문제가 오래 가고 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된 결과까지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1분기 결과는 그 이전 발표인 것 같고 네. 2분기에 의정 갈등에 대한 영향성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더라도 1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0곳 중 5곳이 영업이익이 지난보다 다 증가를 했어요. 네, 그게 그리고 한미약품도 우려했는데 한미약품은 경영권 갈등에도 불구하고 네.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았죠. 이미 제약바이오 쪽은 어느 정도 실적 그 상향 곡선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제 한 가지 고민거리는 의정 갈등이 얼만큼 빅 대형 병원들의 영향이 얼만큼 갈지가
다음 2분기 실적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통적인 제약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이오 기업들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금리 상황 속에서 대형 기업들로 조금 수급이 몰리고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장이 개장한 지 45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상승과 하락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혼조세를 우리 시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뉴욕 시장의 영향이 그대로 여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또 오후에 오늘 또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후장 투자 전략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좀 혼조세로 혼조세 보이는 모습인데 아마 계속 이런 분위기로 좀 흘러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네, 어제 오를 때는 굉장히 좀 좋았죠. 네.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1조 넘게 현물에서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7,700억입니다. 두 수급 주체 합쳐서 1조 9천억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오를 때는 좋았는데요. 오르고 나서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죠.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 지수가 많이 올랐다라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랐다라는 점. 그러니까 2,750포인트가 박스권 상단 정도인데 굉장히 큰 호재가 있지는 않았었죠. 근데 어쨌든 미국 시장 좋은 모습이 있었고 국내 증시는 하루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해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반영해서 오르긴 올랐는데 이렇게 많이 오를 이유가 특별한 이유는 없었죠.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좀 더 할 수도 있다. 금리 인하를 하기에 좀 더 유리한 환경이 되었다였는데 원인이 그렇게 좋은 이유가 아니죠. 경기가 좋아서 고용이 나빠진 게 아니죠.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고용이 나빴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좀 반영이 되면서 지수 올려놓고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자리. 그러면서 미국 증시도 다시 혼조세를 보여줬고요. 보합권 움직임이 국내 증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양매도 금액이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만 양매도 나오고 있고. 전일 분위기 좋았었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일부 섹터들 해운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조선주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섹터들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이 시장이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 걸음 쉬어가는 양상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도 전고점을 뚫기는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장중으로 따져도 2,770포인트 정도, 종가로 따지면 2,750포인트 정도가 이 박스권 상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가 박스권 상단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박스권 하단은 한 2,600이나 2,650포인트 정도 이 안에서 당분간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또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죠. 그런데 왜 어떤 식으로 이유로 차별화가 나느냐라는 부분들 보면 실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또 계속 실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들, 종목들 위주로만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은행, 자동차, 오늘 좋은 모습 보이는 해운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생각을 해보면 수출 관련된 식품주라든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와 종목들 위주로만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응 전략 잘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마켓 나우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까지도 저희 데일리 TV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